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좀 월요일도 무조건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솔직히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걱정하지 말고, 뭐 기다려라.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걱정하되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판단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빠지는 거는 수순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에. 그죠? 월요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반등할지를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또 욕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분의 1 매도 타점 분명하게 잡아드렸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전부 공개했어요.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들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대응했고 여기서 수익 챙겨놓고 추가 메타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또 주가 빠진다라고 해서 또 뇌동매매에서 추가 매수 마음대로 하실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추가 매수는 정확하게 바닥을 잡히는 걸 확인하고 해야 되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CRL1과 CRL2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CRL1 같은 경우는 2개월 안에 승부가 나고요. CRL2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승부가 난다. 잠깐만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라고 했던 영상 바로 보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월 14일 그죠? 4일 전입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지금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되어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이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확실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 CRL1, CRL2, 이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2개월 안으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그죠? 6개월 안으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고 가시죠. 자, 여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불발된 국산 항암제 처음 미국 진출, FDA 사실상 승인 거절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볼게요. 자, 승인이 어렵다는 보완 요구서를 보내면서다. CRL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상 품목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 HLB는 FDA로부터 가남 1차 치료제 품목허가 신청한 리보세라닙 칼레닌조합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중국 한서제약이 각각 국내 시간 오전 6시 45분께 4시 5분에 관련된 내용 전달을 받았다. 보면은 자, CRL은 칼렐리주맙 제조 공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사 과정에서 FDA가 항서제약 측의 CMC 관련 내용을 지적했고 항서제약이 이에 답변했지만 HL
FDA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리보세라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FDA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HLB의 입장이다. 임상 사이트 실사 역시 CRL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오 리서치 임상을 진행한 주요 비모 요건에서 여행 제한 문제가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임상 사이트 중 백인 비율이 높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원으로 FDA가 실사를 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의심하는 건 왜 파이널 리뷰 때 얘기 안 나왔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사실상 FDA의 CRL은 품목허가 거절과 같다. 신약 개발사가 CRL을 수령하며 NDA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CRL 내용의 경중에 따라 NDA를 다시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CMC의 마이너한 문제라면 1에서 2개월 내 해당 요건만 보완해서 ND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임상 디자인이나 중요한 공정의 문제가 있었던 거라며 임상 자체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 HLB 측은 임상 디자인 문제가 아닌 만큼 지적사항만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HLB 그룹 관계자는 임상 문제가 아니라 지적사항만 보완하면 된다며 통상 보완 제출하면 늦어도 6개월 내 완료될 것이다. 자, 2개월 안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마이너한 문제죠. 그죠? 그리고 6개월은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2개월 안에 반등을 한다. 내지 6개월 안에 반등을 한다는데 사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현 구간에서 물 타는 것도 절대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월요일에 빠지는 거는 기정된 사실이에요. 왜? 금요일에 2,100만 주 매도 잔량 끝났잖아. 보이죠? 끝났잖아요. 월요일도 빠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물을 타면 돼요? 안 돼요? 물을 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물 타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고가권에 물려있던 차익 실현 물량, 그죠? 손절 물량과 바닥권에서 2, 3만 원에 있던 사람들 평단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맞고 빠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HLB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구간대에서 거래가 터진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지선에서 이탈이 나오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정확한 타점에서 무릎을 잡아줬을 때 그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HLB 이때처럼 2분의 1 대응 못하신 분들 또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위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요.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무조건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H 대응 또 요거 이때처럼 귀찮아서 나는 괜찮겠지. 어차피 승인 될 건데 뭘 걱정이야. 리스크 관리? 그런 거 왜 해?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한테 50% 매도 할 겁니다. 무조건 할 겁니다 하고 매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제 영상 보신 모든 분들 몇 명 이상, 2만 명 이상 봤을 겁니다. 2분의 1 정리하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욕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HLB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눌림목 타점을 정확히 잡아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진다고 저점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H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 또 반등할 때 비중 조절 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도 이때처럼 비중 조절 안 하고 또 승인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100%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제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H 대응이라고 남기셔서 꼭 대응 전략 받아 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자, 여기가 HLB 블로그에 담긴 내용인데 자, HLB가 언급한 FDA 지역사항 두 가지는 항서제약 홈페이지 공식 공문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핑계가 아닌 진짜 항서제약의 문제였다라는 걸 증명해준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 다시 FDA에 BLA를 제출하고 캄렐리주마이 빨리 미국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CRL을 받았고 CRL에는 생산 현장 검사, CMC 결함에 대한 항서제약의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그리고 일부 국가 여행 제한으로 BIMO를 모두 완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건데 좀 우리가 의아한 게 캄렐리주맙은 이미 FDA에서 통과한 약물이란 말이에요. 그쵸? 통과한 약물인데 왜 도대체 공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겪었는가라는 건 좀 의아합니다. 그죠? 의아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봐야 되는 부분은 리보세라닙의 문제가 없다. 근데 캄렐리즈맙의 문제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미 FDA 통과했던 물질인데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뺐다 올리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 이미 됐던 약물이 왜 도대체 CMC에서 허가가 안 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내피 처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또 아무 데서나 물 타가지고 비중만 확대되고 평단은 제대로 낮으지도 않고 봐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95,000원에서 110,000원 구간에 평단이 물려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 하한가에 마음대로 문을 탔다라고 했을 때 평단이 81,000원에서 88,000원이 될 거예요. 이 정도가 될 거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밑에 공에서 반등했을 때 8만원대 초반까지 온다고 했을 때 제대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력이 모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에서 물을 타서 비중 조절 잘 해서 반등했을 때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못 하신 분들은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 세 글자 무조건 남기셔서 대응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승인 거절될 시에 점 하한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분명히 받아가라. 대응해야 된다. 2분의 1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보고 갈게요. 이거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딘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 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한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정말로 기분이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아니면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정말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